안녕하세요. 예. 예. 송만호입니다. 서울대생들을 학교 밖에서 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한가 하는 거 가지고 알 수 있다는데, 여기서 보니까 마스크를 가려서 그런지 더욱더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역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쓸 만한 그 퀄리피케이션이 있는지 전혀 의문인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학부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그간 생각을 했던 그 컨셉을 보여드리는 거를 먼저 한번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이제 또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빅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뭐 많이 이미 알려져 있는 용어죠. 다들 익숙하시죠? 예? 예. 근데 그거를 과학으로 빅스토리를 풀어보자. 빅스토리가 호주 데이빗 패션인가 하는 그 양반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인류 역사 위에 끝머리에 조금 상투만 구멍져 가지고 회장님, 저희 안전상에 마스크 다 쓸 테니까 불편하신데. 벗어도 돼요? 저희 회원 좀 해드리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우주 빅뱅에서부터 쭉 내려온 것을 차근차근히 과학으로 검증된 과학적 사실을 엮어서 끌어가 보자. 어디까지? 우리 인간의 의식까지. 우리 사피엔스까지 어떻게 왔는가? 사피엔스의 의식이 탁월하다, 지능이 탁월하다 하는 얘기들이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왔나? 어느 부분에서 뭐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왔나? 그걸 한번 과학으로 통해서 살펴보자. 그런 얘기죠. 안 나왔어요? 고교학점자고 책들 갖다 놓으라고 한 거. 각각 물어봐봐. 그래서 빅뱅에서 만들어진 게 수소죠. 수소에서 만들어진 것이, 수소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항성이죠. 별, 우리 태양 같은 거. 그럼 거기에 태양 만들어질 때 암석형, 소위 찌꺼기, 더스트라고 하죠. 먼지가 만들어진 것이 이제 지구나 이 암석형 행성들이죠. 그 행성 위에 행성 위에 이제 그 갖춰진 요 또 하나만 줘. 오케이. 우연히 생명이 생겼다. 근데 38억 년 생겼네, 45억 년 생겼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생겨진 것이 박테리아 같은 이런 건데 지금 증거를 찾을 길은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구와 서로 호흡해가면서 적응해가면서 이렇게 인간까지 진화하게 되어 있는가, 이 과정을 한번 이제 살펴본다. 근데 그거의 가장 주축은 어쩌면은 지구과학이다. 백보는 지구과학이다. 지구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의미가 있는 거다. 지구에 인간이 없으면 화성이나 금성이나 수성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런 행성이 적어도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는 우리 갤럭시 은하, 그 정도의 은하가 또 몇 천억 개가 있다고 하는 우주에서 볼 때, 그런 행성은 부지기수라는 거 아닙니까? 몇십억이 될지 몇 백억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별이 몇 천억이니까 한 별당 우리 태양 기준하면 10개인데 18개입니까? 그 정도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구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어떻게 생명이 이렇게 가게 됐나? 그거를 보려면 지구라고 하는 지구과학을 골격을 잘 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충 잡아봤습니다. 우선 과빅은 12열적 구성이다. 이건 이제 다음 목차가 나옵니다. 빅뱅이라는 게 138억 년 정도 된다고 하죠. 검증된 것이. 이것이 검증된 것이 사실은 20세기 말 21세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지구 나이가 태양의 나이가 얼마냐 이게 정말 속옷을 쓰듯 얘기를 했죠. 호비 위성을 비롯해서 뭐 WMAP 이런 것들이 이제 위에 올라가서 다 몇 년간에 걸쳐 항공 촬영을 한 것이 빅뱅이 이제 검증이 됐다. 지구 한 뭐 45억 6천만 년 얘기하죠. 생명 뭐 뭘 기준해서 하느냐면은 뭐 문제지만 한 40억 년. 지금 이렇게 시퀀스가 있다. 여기까지 있는 것이 그냥 저 위에 있는 거 따로하고 뭐가 연결되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시계열이 한마디로 역사입니다. 역사는 잘 안 잊어버립니다. 잘 모르는 거, 관심 없는 거, 과학 지식 들으면 바로 또 잊어버립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기억을 하고 헤아리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시계열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일단은 연결해서 보자. A 코스에서 B 코스로 어떻게 연결돼? A만 따로 가르치고 이쪽 가르치고 또 B 따로 가르치고 C 따로 가르치고 이거하고 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릅니다. 항시 연결고리를 찾아서 해보자. 제가 그 프린트한 요거 내용도 프린트 시가 보인댔던 거. 그다음에 연결해서 보고 거꾸로 봐라. 하다가 보면은 연결해서 보는 게 인본 원리라고 나오죠. 엔트로픽 프린시플. 이거가 소위 많은 우리의 연결되는 진화 과정의 지식이 펑크가 생기는 것을 찾아내게 대한 그 기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는 이 엔트로픽 프린시플로 뭐 약한 거, 강한 거 그래가지고 강한 거로 다중우주까지 설명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 거꾸로 본다. 여기에서 뭐가 없는데 이거를 찾을 필요 없는데 첫 번째 뭐 루카 같은 거 공통조사. 저거 박테리아 하나 아닙니까? 공통조사라고 또 단세포 박테리아도. 근데 그 박테리아가 결국은 다세포로 돼서 인간 뇌가 있지 않느냐. 40조, 60조의 세포로 뭉쳐진 내가 여기 있는데 증거 없다고 하면 되냐? 찾아봐라 있을 거다. 그것이 정답의 범위를 제시해 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도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 처음에 요 문제, 서툴러가지고. 자기장이 있어서 생명이 보호됐다. 아니면 태양풍에 뭐 다 날아갔을 거다. 그래서 오존층도 생명을 보호한다. 그러면 자기장 오존층이 거의 비슷하게 같이 생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제 남이 써는 책만 읽으니까. 그러다 이제 쭉 가만히 생각하니까 식물이 상륙을 하고 1억 년 정도 후에 동물이 상륙을 한단 말이에요. 캄브리아기 이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육지에 생물이 거의 없었죠. 가시적인 생물이. 식물이 올라오고 1억 년 후에 동물이 올라와서 동물은 준비할 게 많아서 그런 모양이다. 화장도 해야 되고 다리도 4개를 만들어야 되고 폐로 숨도 쉬어야 되고 피부도 잘 다듬어야 되고.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식물이 먼저 와가지고 산소 많이 생산해서 이미 지구 표층에 오존층이 생겼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받은 동물이 살 수가 있는 환경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면 대답이 좀 풀리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도 그러고 뭐 학교에서 전부 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뭐 창의력 개발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데 막상 뭐를 해서 창의력을 키우는가 하는 것에 대한 컨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창의하니까 융합 나오는 게 아니다. 융합을 해봐라. 창의력이 생긴다. 융합을 어떻게 하냐? 거꾸로 뒤집어 봐라. 연결해서 봐라. 그게 융합이다. 어떻게 연결하냐? 시계열로 연결해라. 시계열은 바로 역사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자연과학 가지고 물리도 뭐 좋은 물리가 됩니까 지금? 지구과학, 생명과학, 뇌신경과학, 인류사회학 여기까지 다 설명하는 수도 없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서로 어떻게 역사라고 설명이 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이거의 제목이 과빅입니다. 과학으로 본 빅히스토리. 그렇게 해서 막 꿰면은 상당히 이해하기도 쉽고 초보자도 기억하기 쉽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거꾸로 보고 뒤집어 보고 연결해서 보면은 아이디어가 새로 생긴다. 그런 걸 보고 브레인스토밍 그러지 않습니까? 한데 모여가지고 전부 모여 호텔에서 밤샐 때까지 결론 날 때까지 브레인스토밍 해봐. 맥주 먹어봐.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구와 생명이 공진화돼서 나아가는 이런 부분, 요거가 이 과빅의 골격이 이 지구와 생물 이것이 골격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일단은 판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뿌리박고 살 수 있는 햇빛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영양분 물이 없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 그 저 끝머리는 이런 얘기도 없어요. 요거 빨간 불 나오고 여기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어떤 거로 하면 빨간 불 이렇게 나와? 요거 가르친다고. 지주인덱입니다. 지주인덱. 5월 동주 하듯이 제가 짧은 한문지식으로 창을 한 거예요. 여기. 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노인네가 지금 자꾸 배척받는 게 너는 모르지 않느냐 이거 쓰는 거. 저 올해는 백목 분필 가지고 쓰니까 방법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구가 배, 인간은 승객. 배 없는 승객이 있을 수 없고 승객 없는 배 필요 없고 그래서 지구와 생명이 공진화한다. 실제로 진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지구의 환경에서 적응해서 살아남은 과정이 진화입니다. 이 진화 개념의 확대, 요거 대목입니다. 다윈이 뭐 지금 얘기하면 생물학자라고 평가를 받지만 시작에 비구를 탈 때는 그냥 박물학자라고 했어요. 이것저것 많이 아는 사람, 상식이 넓은 사람. 그래서 피츠로이 선장이 너무 그 막막한 항해를 몇 년을 다니려면은 이 멘붕돼서 이거 어떻게 될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말벗 할 수 있는 참한 박물학자를 태워라. 그래서 뽑힌 사람이 다윈이다 말이죠. 그 사람은 워낙 관심 있게 이걸 모든 보니까 거기에서 이 진화의 아이디어를 찾았던 거죠. 그 개념을 구체화했던 것이 이제 갈라파고스 섬이죠. 그렇지만 지금 진화라고 하는 것은 전부 꼭 생명의 진화만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대가 지난 얘기 아니냐. 요즘 보면 뭐 언어도 진화하고 언론도 진화하고 정치도 진화하고 교육도 진화하고 다 아주 사회문화제도 다
지구도 대단히 진화합니다. 어떤 훌륭한 필명을 가진 교수님이 지구는 숨을 쉬지 않고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다. 뭐 무슨 가이아 설인가 하는 거 놓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지구가 숨을 안 쉬냐? 화산 안 받냐? 다음 얘기라면 여기가 부품 나온다. 지구 숨을 얼마나 쉬는데 그래. 그래서 지구도 진화하고 진화라는 개념 자체가 무슨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뭐가 있는 게 아니다. 뭘 목표적으로 간다. 그렇지만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거, 선택된 거, 그게 진화다. 언어도 그렇죠. 지금 전부 이거 스마트폰 이걸 눌러서 하니까 언어가 전부 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세례적인 시인, 문학가들 뭐 불평만이에요. 언어를 망가뜨린다는 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언어도 바뀐다. 네가 익혀서 네가 익숙한 것만 너 생각에는 언어라고 하지 언어는 바뀌는 거야 물 흐르듯. 이쪽 한강 상류에서 봤던 네 머릿속에 있는 풍경 저 노량진 가서 보는 사람 풍경 다른 거야. 언어도 진화하게 둬. 그걸 왜 무슨 문법이 안 맞네 아름다운 우리 한글을 다 죽이네 이런 소리를 하냐. 아름다운 건 지금 익숙한 대로 아름답다. 이 사람들 눈에는 이게 아름다우면 그리 가는 거다. 그게 진화다. 근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지구하고 생명하고는 완전히 정말 공진화죠. 생물이 자라려면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영양분 첫째 누가 만듭니까? 식물이 만들죠. 그래서 독립 영양 생명. 그 다음에 균도 그렇고 이 동물도 그렇고 이런 건 식물이 해놓은 거 의도없죠. 종속 영양. 그러니까 생명은 지가 살려면 지구에서 물 얻어야지, 산 얻어야지, 영양분 얻어야지, 모든 신설을 여기서 다 지죠. 그거가 없는 데서는 생명이 살 수가 없죠. 멸하죠. 지금 그래서 요것이 제가 지금 준비 중인 고등학생용 진로 선택 과학, 융합과학 교과서의 프레임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적어도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이것도 좋지만 이런 그림 하나, 이런 이름 하나 이거라도 들어보고 본 적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책을 읽고 대학 가서 더 공부를 할 때 시야가 확실히 더 넓어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하자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손자도 지금 대학 들어갔는데 할아버지 그냥 조용히 놀러나 다니세요. 그러죠. 나 요거 마저 하고 놀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등학교 그 강좌를 맞추면은 14주일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14장으로 만들었어요. 그 처음에 빅뱅입니다. 빅뱅에서 수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소가 바로 탄소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별에서 만들어지죠. 별에서 만들어지는데 수소 2개 붙으면 헬륨, 헬륨 2개 붙으면 베릴륨, 베릴륨에 헬륨 하나 붙으면 탄소죠. 그게 3중 알파 과정 아닙니까? 네? 트리플 알파 프로세스가 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빅뱅의 수소가 어떻게 별이 되고 별이 그 안에서 핵유암을 통해 가지고 철까지 만들어낸다. 26번. 그 이상은 별에서는 안 되죠. 철에서 니켈 넘어가는 데는 투자비가 더 많이 들어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생산이 중단돼서 생산이 돼서 계속 속에서 팽창이 돼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중력 힘으로 수축이 된다. 그 쪼그라든다. 끝까지 쪼그라들다만 빵 하고 터진다. 그게 생산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니켈에서부터 저 천연 우라늄 92번까지는 전부가 다 초신성이 빵 터질 때 만들어진 제품이다. 저는 별이 만들어진다 할 때 가스와 먼지로 성간물질, 가스와 먼지로 만들어졌다. 그 책을 읽고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소위 뜻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뭐 공자님인가 맹자님인가 그런데죠. 모르면 그 책을 100번은 읽어봐라. 주편으로 된 가죽끈이 100번 끊어지도록 읽어봐라. 그럼 뜻이 스스로 떠오를 것이다. 의자해야 돼. 근데 그거는 그때 얘기고 우리같이 오늘날 같이 영어로 된 거 번역해서 한글로 온 거 이거 가지고 그대로 해석하면 백날 100편에도 의자현이 안 됩니다. 가스는 이해가 돼요. 수소 헬륨. 그치 가스지. 먼지가 베이컨 크리나로 한 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 별을 다 만들어야 그거 가지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하니까 수소는 아직 사용 안 한 재고, 신제품 재고고 나머지 먼지는 한 번 이미 이혼난 자식이 생겼네요. 별에서 철도 됐고 탄소도 됐고 우라늄도 됐고 그것이 빵 터져가지고 그것들이 붙어 있는 것이 먼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스트가 뭔가 하는 것이 떠오르도록 하는 거. 가스가 뭔지 떠오르는 거. 가스와 더스트가 그럼 그 뭐 물리학적인 뭐 이런 거 전혀 전 뭐 그 지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양이 이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 이상이죠. 그러면 수소가 99% 이상이 수소로 맹그러졌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 나머지 4대 암석형 그거 그다음에 뭐 소행성 것도 있고 저쪽으로 구름까지 가고 오면은 좀 많아요. 그런 거 다 합쳐봐야 만큼이라는 게 1%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우주에 있는 별을 만드는 원재료가 대부분이 수소고 조금 있는 것이 그가 만들어서 터졌던 먼지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된다. 그래서 상상력 이거가 이러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되는가? 그걸 하는 것이 바로 융합에 의한 창의력. 연결해서 보기, 거꾸로 보기. 또 요즘 이제 내려가면 요것마저 또 설명하죠. 그래서 이제 지구 생명, 지구 탄생력이죠. 지구도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하면 뜨거워서 다 말라버리고 살 수가 없고 조금 더 하면 차가워서 다 얼어붙고 하필 거기에 있는 것이 이제 생명이 헤비터블 존이 된다. 그걸 이제 또 영국 사람들 저들 동화 신화 이제 응용해서 재밌게 썼다고 골디락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육지가 어떻게 생겼냐? 지구는 전부 다 바다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육지가 시작됐겠냐? 화산이겠죠. 그래서 화산이 나오다 보니까 호상열도 되고 그때쯤 될 때는 이미 매일들이 상당히 이제 돌아가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밀리면 육지의 씨앗이 됐지 않았겠나. 그 육지가 저거 되는 거 하려면은 거의 프레텍토릭스가 다 들어와야 되죠. 어떻게 판이 이동했나. 하와이 섬은 왜 저렇게 이사를 가나. 제일 위에 지금 남아있는 게 카우아이죠. 카우이. 제일 지금 있는 게 저 하와이 섬은 이제 막 터지고
혼으로 있는 우하고 섬은 이미 다 이제 그 위에 있는 것들이 화산이 파이프라인이 끊겼죠. 밑에 있는 열점에서 계속 이건 올라오는데 지각 껍데기가 판이 밀려서 가니까 여기에 파이프가 연기 여기에 있을 땐 여기서 연기가 나는데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나오죠. 그게 하와이 섬은 상열도에 그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멘틀 속에 있는 놈의 뱅뱅 도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껍데기 지각이 가는구나. 지각은 누가 보내냐? 결국 그게 해령이라고 하는 게 밝혀진 게 2차 세계대전 이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지금 증거를 인정해주는 과학계의 룰로 따지면 아마 증거는 못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뭐까지 증거라고 보느냐, 소위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된다면 또 혹시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있긴 있으니까 루카라고 하자. Last Universal Ancestor, Common Ancestor니까 루카. 인류의 공통 조상. 그 박테리아 하나예요, 박테리아 하나. 그 저기에서 이제 이 소위 현기성 세포만 있다가 현기성 세포가 있는 거는 왜 산소가 없으니까 현기성 세포, 그 단세포들만 있죠. 근데 거기서 산소가 나왔다. 그럼 현기성은 산소 때문에 죽죠. 산소의 독성 때문에. 그러면 그것들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산소에 적응할 수 있는 놈이 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생명이 지구에 적응해서 살아남은 진화죠. 그 다음에 그 공통조상이라고 하는 단세포 하나만 가지고 안 되고 이제 진핵세포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박테리아와 고세균이 공동체가 됐더라. 그래서 그것이 일반 고세균이 주체가 되고 일반 박테리아는 들어가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됐더라. 그래서 세포 호흡을 하고 생명사의 첫 번째 빅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캄브리아계에 시작되기 전에 소위 에디아카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다세포 생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있다가 하나끼리 살다가 다세포가 되니까 이제 또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거죠. 세포 혼자 살다가 혼자 번식하다가 혼자 도망가다가 혼자 죽다 그럴 때 이게 그냥 막 이제 다양하게 몇억 개 조 단위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연결하나? 한 놈 죽는데 다음 놈은 어떡하나?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뭐로 먹고 사나? 그런데 왜 생명이 가다가 진핵세포가 뿅 하고 나오고 다세포가 뿅 하고 나온다? 산소요. 예? 산소가 진핵세포도 그렇고 다세포도 그렇고 그렇게 나오려면 산소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가는데 산소가 넉넉하게 있으면은 자연이 나도 좀 사합시다 그러고 그런 생명이 진화돼서 나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진핵세포가 나올 때쯤이 한 20여 년 전이라고 대충 얘기를 한다면은 그보다 한 2억 년 전쯤에 지구가 소위 눈덩이였더라는 거죠. 그게 눈덩이 지구 아닙니까? 스노볼러스. 그래서 적도까지 전부 다 빙하가 다 덮였더라. 근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무슨 상관인지 제 상상입니다. 들어보세요. 빙하가 있으면 빙하가 계속 빙하만 있는 게 아니고 화산이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화산이 나와서 또 탄산가스 이거 저 CO2 많이 오면은 온실 현상이 나오고 온도는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어차피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지그재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빙하가 녹죠.
녹음은 빙하의 침식 퇴적 운반 능력은 물과 바람의 침식 퇴적 용량하고는 태파가 다른 것 같아요. 빙하는 무지무지하게 무겁고 큽니다. 큰 빙하는 높이가 몇천 메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놈이 몇 년, 몇 백만 년, 몇 천만 년 걸쳐서 내려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큰 바위가 그대로 딱 파여나가잖아요. 대패로 가는 것처럼 파이잖아요. 응? 파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럼 거기에 온갖 영양소가 들어있는 놈이 빙하가 그걸 내려오면서 아주 한판에 운하건설도 필요 없고 KTX도 필요 없이 말해서 어디로 갑니까? 정점은 바다지요. 그럼 해양 생물이 확 증대될 수밖에 없겠지 않느냐, 어찌 않겠냐. 첫 번째 기적같이 있었던 시아노박테리아가 산소를 만드는데 이 생명들이 주로 거주하는 것이 심해는 있을 수가 없다. 얕은 바다 와야 된다. 햇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얕은 바다에 바다의 육지에서 끌고 내려온 영양분이 많이 깔렸다 그러거든. 번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빙하기가 있었다. 아, 어마어마한 영양분이 갑자기 바다에 공급이 됐겠다. 그러면 거기서 살던 생명들이 번창했을 것이다. 그 중에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그런 세력이 있어서 산소가 많이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빙하기 다음에 산소 대혁명 이런 사건 그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21억 년 정도 되면 산소 대혁명이에요. 23억 년, 21억 년 유원절이가. 꼭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역세포 생길 때 왜 생겼냐? 지구 빙하기에 있어서 생겼고 결국 그러면 그때 시아노박테리아가 번성하게 된 지구 환경 여건이 되었다. 그래서 산소가 많아지니까 현기성 생명들은 살아날 길 없어 다 도망가고 호기성 생명은 번창했다. 그래서 그때 산소를 활용할 수 있는 진핵세포가 생겨났다. 그놈이 생겨나면서 이제 점점 생명의 진화의 트랙이, 패스트 트랙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2차 빙하기 또 2차 산소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 7억 년 뭐 유원절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생대 캄브리아기가 시작되는 것이 5억 4,100만 년이냐 뭐 200만 년이냐 하죠. 그거보다 한 1억 5천만 년 전쯤. 그때쯤에 또 엄청난 빙하기가 있어가지고 산소가 또 엄청 늘어났다. 그래서 다세포 생명이 생겨났다. 이건 뭐 어디에 책 읽은 얘기가 저는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하기가 저는 사실 조심스러워요. 저 사람 잘 알지도 못하고 용감하게 떠드네. 이런 또 후일담이 나올까봐. 여기서요. 걱정하지 말까? 그래서 요 5번 지구 환경과 생태계 리모델링 이거가 이제 지구가 이제 그 사이 이제 바뀌면서 나오는 뭐 멘틀이 엄청 나와서 이제 뭐 한 바퀴 다 돌았다는 멘틀 오버턴이라고 하는 그 가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대리고 이합 집산이 많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요거가 고생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세포 생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고생대 들어와서부터 이제 대형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식자와 피식자 간의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경골어류 그 방패죠. 그 다음에 강한 턱 먹어야 되니까 깨물어 죽여야 되니까 그런 경쟁을 갖추면서 이제 굉장히 커나간다. 식물도 그때 많이 커나갔다. 아까 식물이 1억 년 정도 먼저 상륙했다고. 식물이 잘 발달했을 때가 대본기, 석탄기 아닙니까? 그죠? 석탄된 양식물 같은 거 키가 몇십 메타 되게 자랐다는 거죠.
왜 석탄기입니까? 그때 자랐던 식물들이 안 썩고 묻혀서 화석이 된 것이 석탄이고, 그래서 그 피어리어드를 석탄기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 때 이제 이 폐렴기 말기 이제 대멸종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 중생대 이제 공룡 시대니까. 공룡하면 우선 학생들 좋아한다고 그래요. 전 직접 학생한테 그거 가르쳐서 관심을 끌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좋아한대. 그래서 공룡 뭐 이런 것도 뭐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가 멸망한 것이 이제 소위 소행성 충돌 아닙니까? 백악기. 그래서 공룡이 뭐니 다 멸종을 하죠. 그래서 8번에서 멸종과 진화 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폐렴기 멸종, 백악기 멸종, 티피컬한 거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 중에 이제 그 아주 극적인 거는 백악기 멸종입니다. 10km 정도 되는 소행성이 어느 날 쇼 날라와가지고 카리브해 옆에 그 멕시코 유카탄 반도라고 하는데 그게 그 옆에 캔쿤이 있어요. 그 여름 휴양지 그 유명한 그 옆에 칩슬루브라고 하는 그 지역쯤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어마어마한 불이 나고 뭐 해서 전부 다 멸종했다. 큰 건 다 멸종했다. 근데 그거를 찾을 길이 없다. 6,600만 년 전에 부딪힌 것이 6,600만 년 동안 침식이 되고 퇴적이 되면은 그 충돌구, 운석구, 크레이터를 찾을 길이 없죠. 육안으로. 그래서 뭐 별소리가 다 많았죠. 그래서 공부하고 뭐 학자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양반들도 대부분 소설 쓰는 사람 많아요, 보면. 그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멸종 원인 가지고 얘기하는데 백가쟁명입니다. 생명 기원 백가쟁명이에요. 우주의 기원은 안 그랬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아주 극적이란 말이에요. 정말 상상력을 동원하는 아주 무슨 뭐 제임스 본드 같은 영화 보는 기분. 이리듐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다. 근데 그거는 지구에 별로 아주 없다. 있다고 아주 쉬운 증거에 있어서 표측에 거의 없다. 그게 있다면 외지에서 왔다. 그거를 월터 알바레즈라고 하는 아들 지질학자가 이태리 구비오라고 하는 지역 가가지고 지역 탐사를 하는 거예요. 가서 이 신생대의 현재 지층하고 신생대 이쪽 이제 중생대 그 경계선 지층 고기를 이렇게 조사하는데 아주 얇은 요 정도 층에 이리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지층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그 아버지가 또 뭐 물리학자고 노벨상도 받은 얘인데 루이스 엘바레즈 아버지한테 물었더니 야 이거 지구가 아니야? 외제에서 온 거야? 행성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발표를 했대요. 그랬더니 온갖 학자들이 다 씹은 거예요. 속옷을 쓰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핏대가 나가지고 이우표 수집가 같은 친구들 말이야. 너희들이 무슨 학자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끝까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칼부해 연안에 흩어진 텍타이트라고 하는 거. 뜨거운 거에 막 그 유리질 광물들이 녹아가지고 그냥 팝판 떨어진. 그 다음에 막 부딪히는 석영이 그 결정체가 다 변질된다요. 충격 석영.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찾아냈어요. 오직 못 찾은 게 크레이터. 근데 그건 석유 시추회사가 찾았다는 거예요. 멕시코 유카탄 반도 석유 시추한다고 다른 석유회사들이 뭐 여기 이렇게 쏘니까 여기 밑에 뻥뻥 뚫려서 허공이야.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것이 석회석 동굴이더라. 그걸 세노테라고 한다죠. 그게 몇백 개가 돼서
이쪽 산호태에서 이쪽 산호태까지 계산을 하니까 한 190km가 나오더라. 근데 그 아버지 루이스 알바레즈가 계산했던 것이 10에서 14km 정도 되는 둥근 구체가 때려가지고 200km 정도의 크레이터가 생겼을 것이다. 계산을 딱 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딱 맞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전부 백과장명하던 것이 웬일이니 이래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소행성 충돌설이 백악기 대멸종의 가장 확실한 그거로 공식적으로 학자들끼리 모여서 선언을 했대요. 너무 멋있잖아요. 난 그걸 읽고 야 이건 뭐 소설 같아. 소설 같아. 공부를 해도 이렇게 상상력 있게 하면 얼마나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가만 생각해보면 철부지 같은 얘기. 그게 몇십 년간을 계속 피박받고 따돌림 받고 왕따되면서 끝까지 그거에서 그거 했을 때는 이미 그 아버지는 죽었고 돌아가셨고 아들도 이제 죽는리가 됐고 그 사람이 그 소설같이 상상력을 발휘했던 그 시절이 그렇게 행복하기만 했겠는가. 학자의 길이 험하고도 험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신생들입니다. 요게 신생들은 포율과 번성했죠. 중생대 번성하던 공룡이 전부 다 가시고 공룡 등살에 밀려서 조그맣게 야행성으로 놀던 포율과 해상을 만났다. 그걸 적응방산 그러죠. 진화적으로 적응해서 널리 지역에 관계없이 잘 퍼졌다. 그러면 얘들이 뭐 먹고 살았겠느냐? 먹고 살 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먹이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속시식물이 생겼다. 여기에 이 고생대에 있었던 거시식물들 가지고는 포유류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포유류가 여기서 먹었던 거는 속시식물, 열매, 덩이줄기, 그 다음에 이제 뭐 꽃,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풀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살던 포유 중에 영장류라고 하는 것이 영장류가 원숭이죠. 원숭이. 이게 초원 사바나에서는 사자도 있고 워낙 포식자가 있으니까 지가 경쟁력이 없잖아. 그죠? 발로 찰 거야, 주먹으로 때릴 거야, 휘도로 깨물 거야.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어디로 도망가? 나무 위로 도망간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영장류의 수상생활이 시작이 된다. 수상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서 나무가지로 걸어갑니까? 구를 쬐야 되지. 양팔이 대단히 발달됐겠죠. 양팔의 어깨가 얼마나 더 아마 그 원숭이 잘 가르쳐가지고 이거는 피차는 뭐 상단 피차 어깨가 좋아야지 피차가 된다고 하잖아요. 야구. 그래서 영장류가 갔는데 영장류의 일부가 소위 이제 유인원으로 오는 거죠. 유인원. 그러니까 유인원이 원숭이 비슷한 사람 비슷한 그 중간 형태를 이제 하죠. 그 뭐 긴팔원숭이라는 것도 있지만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그 다음에 인간, 호모 속까지 거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신생대는 영장류가 소위 인류 사피엔스의 출현을 준비해줄 아주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는 그럼 생명이 어떻게 사는지도 알아야지. 그래서 잠시 이거를 살펴봅니다. 뭘 먹고 사냐? 먹이가 있어야 되고 먹이를 소화해서 영양으로 바꿔야 되고 그게 대사 아닙니까? 저만 살고 죽으면 뭐합니까? 멸종이 별거 아니에요. 나 죽고 너 죽고 우리 아버지 다 죽고 그 멸종이에요. 이어져야 돼. 나만 살고 죽으면 안 돼.
아들, 손자 대대로 가야 돼. 근데 소크라테스 손자가 지금 있다고 하면 유전자가 별로 안 섞였을 거다. 이번에 그런 거 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생물 번정이 유전자 요거 좀 다릅니다. 이것도 요즘 뭐 자꾸 크리스퍼 가위까지 나오니까 그죠? 후성인 뭐 유전 그러니까 뭐 맨델 뭐 다윈 그건 또 옛날 얘기죠. 요것도 좀 다르고 결국은 먹고 살기만 하면 뭐냐? 인간 사피엔스의 최고의 이 강점이 뭐냐? 뇌 아니냐? 그러니까 뇌 의식의 부분, 지능 부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먼저 동물의 뇌를 이제 다룹니다. 단세포 쪽부터, 단세포 동물에서부터, 지렉생물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척추동물로 오면서부터 이제 뇌가 본격화되죠. 그 전에 척삭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까지는 있는데 그걸 보호할 수 있는 골격 카바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일반 동물들, 포유류의 뇌, 우리 인간의 뇌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건 좀 소위 하드웨어적인 것을 다룹니다. 근데 하드웨어만 가지고 인간의 그 탁월함은 나타나지 않는다. 차이는 정도의 차이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걸 다루는 것이 사피엔스의 성공 요인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피엔스는 저렇게 명상도 하고 종교에 심취해서 자살도 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평생 고생하고 왜 그런가? 지금 인류사회학 이쪽 자들 얘기로 의하면은 첫째는 피지컬하게는 직립보행. 직립보행 두 발로 서서 100m 뛰는 거는 지구상 모든 동물 중에 인간이 유일하죠. 제일 빨리 다니는 치타. 너 두 발로 뛰어봐. 나하고 붙을게? 안 되죠. 직립보행에 따른 여러 가지가 이제 많다. 손이 자유로워지고 직립했기 때문에 멀리 내다봐서 예측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뇌의 훈련이 굉장히 많은 것이다. 그 다음에 직립보행을 하면 이 골반이 좁아져야 된다. 아니면 빨리 뛸 수가 없다. 그러면 여자의 출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해서 애가 조그만하게 태어나는 현상이 생겼다. 그걸 뭐 소자화 현상 그러대요. 근데 소자화 현상은 뭐 꼭 인간만이 아니고 펜다곰 아시죠? 펜다곰. 펜다곰이 몇 킬로 가는 줄 아세요? 몇백 킬로예요. 400kg 뭐 2,000호쯤 될 거예요. 엄청 커요. 근데 펜다곰이 얼마나 하는 걸 아는 줄 아세요? 요만해요. 몇백 g이에요. 몇백 g. 그래도 중국에서 분양받은 그 펜다곰을 일본 동물원에서 전부 번식을 해가지고 대성공을 거두잖아요. NHK에서 그 동물원에서 펜다곰 출산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큰 놈이 저도 배 아프다고 한 통을 호소를 하고 겨우나기 요만한 거 나왔어요. 너무나 코믹하더라고 그게. 안마 뭐 큰 놈 나와서 아프다고 해야지. 너는 그 등치에 요만한 거 낳고 뭘 아프다고 자식아 엄살이 많아. 뭐 옆에 있으면 그래주고 싶어. 하여튼 얘가 좀 빗나갔지만 하여튼 피지컬이 직립보행에 따른 여러 가지 소자화 현상으로 인하는 육아기간이 길어지고 집단 형상이 되게 이제 쉬워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농경사회에 와가지고 집단화가 체계화된다. 집단화가 됨으로써 언어가
점점 더 세련되고 정치 제도, 소위 문화, 규율, 뭐 모든 것이 소위 축적이 된다. 축적이 됨으로써 지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했다. 그러니까 사피엔스의 성공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피지컬하는 직립보행을 했다. 사회적인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집단화했다. 집단화, 소형 집단화는 들어있어요. 뭐 치타니 뭐 이런 것들 암놈이 새끼 자립할 때까지는 두세 마리 거느리고 꼭 집단화라. 그건 집단화가 아니죠. 대형 집단화, 집단의 대형화. 그게 이제 국가 아닙니까? 그것까지 가면서 그러고 실제로 이 사피엔스의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먹고 살만하고 행복하게 삶을 누린 게 얼마 안 돼요. 100년도 안 된다. 무슨 100년입니까? 20세기 중반까지 뭐 전쟁하고 뭐 전기불이 있네 없네 뭐 먹고 살 게 없네 있네 병 걸리면 죽네. 그 최근 100년 안쪽에 무지무지한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지능. 그거가 노동의 익스텐션이 되지 않습니까?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AI가 들어가서 이제 사람 안 만들고 다 하잖아요. 이제 농사도 차 있다는 것도 다 기계 같잖아요. 노동의 익스텐션이 됐죠. 지능의 익스텐션이 됐잖아요. AI로. 우리가 기억하면 몇 개 합니까? 우리가 계산하면 몇 개 합니까? AI가 맡기면 한 판에 다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지금 컴퓨터 써가면서 해도 AI보다 안 되잖아요. 걔들은 24시간 잠 안 자고 휴가 안 가고 생리 안 하고 그죠? 그럼 산다고. 그 다음에 생명의 익스텐션이 벌어졌어요. 사이보그. 그 다음에 뭐 바꿔 끼고 유전자 편집하고 조작하고. 그래서 이걸 하나니까 호모 데우스다. 데우스가 신인데 호모, 인간 신. 인간이 신화돼 가고 있다. 지금 그거가 이제 우리가 보는 사피엔스의 성공률이 마지막에 그래 성공했냐? 행복해? 자살을 왜 하는 게 행복한데? 뭐 탄소 때문에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고 남극 북극 빙하가 높고 텔레비전 틀면은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던 빙하 그만 무너져서 내리는 거 이런 것만 보여주고 겁을 잔뜩 주잖아요. 지속 가능성 어떻게 할 거냐? 공룡이 1억 5천만 년 살았는데 인류 몇 년 사냐? 호모사피엔스 길게 잡아야 30만 년이다 지금. 300만 년만 살아도 대성공이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이 행복인가? 우리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해야 된다. 그거의 끝입니다.